12. 그리고 살인도 없었다. 배심원 여러분, 한 인간의 생사에 관한 일이므로 신중하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는 마지막까지, 다시 말해서 오늘 공판이 시작될 때까지 피고가 완전히 예정된 계획에 의해서 살인을 감행했는가 어떤가 판단을 하지 못했으며 취중에 쓴 이 숙명적인 편지가 오늘 법정에 제출될 때까지 망설이고 있었다고 똑똑히 말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확실히 들은 바입니다. 쉬어 있는 대로 실행한 것이다 하고 검사는 주장하십니다. 하지만 나는 되풀이해서 말하겠습니다. 그가 달려간 것은 오직 여자를 찾기 위해, 여자의 소재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만일 그 여자가 집에만 있었던들 그는 아무 데도 달려가지 않고 그 곁에 남아 그 편지에서 다짐한 일을 실행하지 않았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는 별안간 아무런 생각 없이 달려나갔으므로 취중에 쓴 편지 따위는 그때 까맣게 잊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절구공의를 쥐고 갔지 않느냐고 말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단 하나의 절구공의를 기초로 피고가 이 공의를 흉기로 알고 흉기로서 쥐고 갔다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실로 장황한 심리 분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때 나의 머리에는 극히 평범한 생각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만일 이 절구공의가 눈에 띄기 쉬운 선반 위에 피고가 들고 나간 그런 선반 위가 아니고 어디 벽장 속에라도 넣어두었더라면 그때는 피고의 눈에 띄지 않았을 테니까 그는 그 흉기를 들지 않고 맨손으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도 죽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흉기 소지 및 모살죄의 증거가 되어 있는 이 절구공의를 대체 어떻게 판단해야 옳을까요? 하긴 피고는 전에 도처의 술집에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공언하고 있었지만 이틀 전날 밤 취중에 편지를 쓸 때는 조용히 얌전히 하고 있었으며 술집에서도 한 종업원과 싸웠을 뿐이었습니다. 여기 대해 검사는 미상불 까라마조프가 싸움을 안 할 리가 없었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 점에 대해서 만일 피고가 계획대로, 말하자면 편지에 씌어있는 대로 아버지를 죽일 꿍심을 품었다면 그는 확실히 술집 종업원과도 싸우지 않았을 것이며 또 첫째, 술집 같은 데 가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일을 업무하고 있는 인간은 정적과 고독을 찾아 남의 이목을 끌지 않도록 몸을 감추고 될 수 있는 대로 사람들이 자기를 잊게 하려고 애를 쓰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타산이라기보다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배심원 여러분, 심리는 양면을 갖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도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지난 한 달 동안 피고가 여러 술집에서 마구 떠벌린 내용에 이르러서는 흔히 아이들이 큰 소리 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술 취한 논팽이들이 술집에서 나와 싸움을 하면서 서로 때려 죽인다 하고 고함치는 것은 별로 신기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참말로 죽이지는 않잖습니까? 그러니 이 숙명적인 편지도 역시 만취한 나머지의 흥분이 아닐까요? 주정뱅이가 술집에서 나와 죽여버릴 테다. 내 놈들을 모조리 죽여버릴 테다. 하고 소리 지르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닐까요? 어째서 그렇지 않습니까? 어째서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어째서 이 편지가 숙명적인 것입니까? 어째서 그 반대로 우스꽝스러운 것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달리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친의 시체가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흉기를 들고 정원에서 달아나는 피고의 모습을 한 정인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정인 자신이 피고한테 해를 입혔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것이 쉬어있는 대로 실행된 것이 되어버렸고 그 편지는 일소에 붙이기 어려운 숙명적인 것이 되고 만 것입니다. 덕분에 우리는 정원에 들어간 이상 그가 죽인 것이 틀림없다는 견해에 도달했습니다. 이 들어간 이상 반드시 죽인 것이 틀림없다는 이 두 개의 말 속에 기소 이유의 전부가 남김없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들어간 이상 죽인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설령 들어갔더라도 그것이 죽인 것이 틀림없다가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나는 사실의 누적과 사실의 합치가 사실상 꽤 웅변이라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하나하나 누적이니 합치니 하는데 구애받지 말고 따로따로 관찰해 보십시오. 이를테면 피고가 부친의 창문 앞에서 달아났다는 진술을 어째서 검사는 믿으려 하시지 않을까요? 벼랑간 범인의 마음에 생긴 경건한 감정이나 얌전한 태도에 관해서 검사는 아까 비꼬기까지 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만일 실제로 그러한 감정이 비록 경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종의 경건한 감정이 솟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때 어머님이 나를 위해 기도를 해주신 것이 분명하다고 피고는 예심 때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부친 집에 그루생가가 없는 것을 확인하자 곧 달아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창 너머로 그런 것이 확인될 수 없다고 검사는 반대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왜 확인이 안 될까요? 사실상 피고의 신호로 창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표도로가 뭐라고 말하면서 소리를 질렀지요. 그는 방 안에 그릇생가가 없다는 것을 피고에게 확신시키는 말을 뭐라고 외친 것이 틀림없습니다. 어째서 우리들은 자기가 상상하는 대로 상상하고 싶다고 희망하는 대로 모든 것을 가정해야 하는 것입니까? 현실 생활에 있어서는 가장 섬세한 소설가의 관찰안도 못 보고 많은 사건들이 무수히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그렇다. 그러나 그리고리는 도가 열려있는 것을 보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피고는 집 안에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그가 범인이 틀림없다 하고 말하십니다. 배심원 여러분, 그런데 그 도 말입니다만 이 도가 열려 있었다고 증언하는 사람은 꼭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그 증인이란 사람이 그때 그런 상태에 있었으니까.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도가 열려 있었다고 합시다. 피고가 고집을 부려서 이런 경우 흔히 있을 수 있는 자기 방위를 위해 거짓말을 했다고 합시다. 그것도 좋습니다. 피고가 집 안에 들어갔다고 합시다. 그런데 대체 어째서 집에만 들어가면 반드시 죽인 것이 되는 겁니까? 그는 난폭하게 이방 저방 마구 설치고 다녔을는지도 모릅니다. 아버지를 밀어 던졌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심지어 구타까지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럴 생각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여자가 없었다는 것을, 따라서 아버지를 죽이지 않아도 되게 된 것을 기뻐하며 달아난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1분 후에 담에서 뛰어내려 분노 끝에 해치고 만 그리고리 곁에 달려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결백한 감정, 동정과 연민의 정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아버지를 죽이라는 유혹을 모면하고 속으로 은근히 결백한 감정과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기쁨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